와, 끝났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사람 살려라. 이 모순. 아, 근데 왜 이렇게 튀는 거지? 밑으로 내려볼까? 저기다 알아볼까? 저기 달 수 있나? 달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저기 탁 해가지고 빼서 음, 음. 끝나고 해봐야겠다. 치. 잘 어울릴 것 같더라. 이거 말고 이게 좀 더 잘 어울리겠네. 오호, 좋아요. 이거 허리 좀 그만 쳤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그만 안 되겠지. 끌 거 아직 안 나, 그냥? 고사시님, 타마, 어서오세요. 안녕, 어서와요. 일주일에 반 지나가는 수요일 저녁입니다. 밤이네요. 아이, 36 게임님도 타마, 어서오세요. 안녕, 어서와요. 일주일에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너무 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프레임이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건가? 프레임이 왜 이렇게 딸리지? 퍼포먼스에서 옵션을 좀 낮춰보겠습니다. 하이로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그래픽이 안 나오지? 아일라님, 타마, 어서오세요. 여기 화질 보니까 그냥 올리는 게 낫겠네요. 똑같은데? 뭐지? 헤이, 9배. 나는스님, 타마, 어서오세요. 안녕, 어서와요. 일주일에 반, 수요일 저녁입니다. 일주일에 반 지났어요, 여러분. 목요일하고 금요일만 이제 화이팅 하면은 저는 토요일날 일 때문에 대기를 해야 돼요. 망할. 근데 생각해보니까 억울하네. 토요일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대기를 하고 있으면은 난 대체 휴가를 주나? 대기를 하고 있으면 대체 휴가를 주나? 지금 말이 안 되네, 생각해보니까. 아, 이제 심심했고, 멍멍님, 타마, 어서오세요. 멍멍님, 타마, 어서오세요, 다들. 다들 어서오세요. 야근의 늪에서 빠져나온, 야근의 늪에서 빠져나온 탐미라고 합니다. 백 먹기 10분 하셨죠? 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방송을 키는 게 맞나? 아니면은, 오늘은 좀 쉬어야 되는 건가? 고민 많이 했는데, 그, 하수연이라도 하려고. 하수연 좀 들어줘요. 농담이고. 아, 이게 일하다 보면은 별의별 고충이 다 있는데, 저는 이런 고충을, 짠, 아시는군요. 여러분, 짠짠. 근데 너 어디 보고 있니? 야, 이런 고충을 조금 못 버티거든요? 짠짠, 짠. 그래, 뭔가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 수정하면 되잖아요. 사람이 일하는 게 실수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답답함이 생기면 안 되는데 자꾸 대화가 끊겨. 그러니까 뭘 물어보면은 답을 해주고 잠시만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순차적인 과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말이라는 게, 대화라는 게. 근데 지금 저랑 같이 일하고 계신 분은 그게 없어요. 여성지연님 타마 어서오세요. 제가 뭘 물어보면은 이거에 대한 답이 없어. 본인 얘기만 해요. 이거는 했냐고 라고 물어보면은 다시 또 본인 얘기만 해. 아, 저 정신 나갈 것 같아. RH123님 타마 어서오세요. 아니, 사소한 거라도 물어봤으면, 같이 대화하고 있고 물어봤으면 대답은 해주고 해야지. 같이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그 대답이 없어요. 이래서 현업이 문제야. 맞아요. 아니, 난 또 메신저 같이 치는 거 아니었어? 이거 확인하고 대답해주는데 왜 2, 3분이 넘게 걸리는 거지? 막 이 생각 계속 드니까 업무적인 문제보다 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이 더 짜증나는 거야. 아니, 그 문제는 같이 찾아가자고. 문제는 같이 찾아가는데, 아, 몽키장 타마 어서와요. 일단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는 해야지. 아,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인생계를 잘못된 걸 받았어. 아유, 스타일이 저희 쪽 회사랑 너무 달라요. 이게 딴 회사 부장님이신가? 프리랜서 부장님 직급을 달고 부장님적으로 오신 건가 모르겠는데, 부장이세요. 부장이신데 저희 회사랑 업무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소스 코딩 스타일이 너무 달라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어. 암호야 그냥. 한참을 뜯어봐야 돼. 더군다나 그러니까 프로세스 스타일 있잖아요. 그 과정,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도 너무 달라요. 어우 힘들어. 여러분 짠짠 뭐지? 모든 회사가 다 그렇겠죠. 위에 사람, 이제 회사 문제라기보다 사람이 문제니까. 역시 나이 드신 분인 줄 알았어. 저도 그래요. 아니,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본인 업무 방식, 그러니까 현업이라는 게, 현업을 하면요, 본인 방식에 대해서 좀 내려놓고 같이 이제 해야 되잖아요. 본인 방식대로 안 되면, 본인 말하는 스타일, 본인 개발 스타일, 본인 그 진행 과정, 이 스타일이 본인 방식에서 벗어나면은 그냥 차단이 돼요. 이게 차단을 하더라고. 차단. 그냥 본인 스타일대로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 스타일대로 본인이 판단을 해. 사실 운영이라는 건, 저희 회사라는 건, 현업이라는 건, 오더라는 거는 본인 스타일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더대로 하는 거지 본인 스타일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했을 때 잠깐만, 이렇게 개발하면은 뭔가 유지보수가 어려울 것 같으니 내가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오더 내려온 대로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쪽에서 이슈가 있다, 이렇게 고쳐줄 수 있냐, 그러면 그렇게 고쳐줄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아니면 미리 말을 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괜찮겠냐 이렇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 그냥 본인 원하는 스타일대로 하고 나서 나중에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죠? 저희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거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건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려면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돌고 돌아 그냥. 아드바이스님 타마 어서오세요. 안녕 어서와요. 참 현업은 이래서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현업이라는 게 같은 회사에서 이제 돌아가면은, 왜냐면 우리 회사 스타일들은 다 아니까. 회사 스타일은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코딩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코딩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 놓고 이건 다 안단 말이에요. 대충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아예 다른 회사에서 와버리시니까 말도 안 통해, 스타일도 달라, 다 달라. 얌짱 타만 어서오세요. 안녕. 말이라도 통하면 그래. A 혹시 B가 안 되고 있는데 A 한 다음에 B 해보셨나요? 그러면은 A 한 다음에 B 해봤는데 안 되네요. 잠시만요. 확인 다시 좀 더 해볼게요. 이 정도의 답은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A 한 다음에 B 해보셨나요? 그럼 되던데? 라고 했을 때, 물어봤을 때, A 하고 B 했는데도 저는 안 되네요.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게 문제일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 대답을 듣는데 전 질문을 3번 했어요. 그 대답을 듣는데 질문을 3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받을 수밖에 없어. 겨우 그 대답 듣는데 질문을 3번이나 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 자, 여러분 짠짠. 짠. 지금 업무에 대한 불만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그러는 것도 별로니까. 토마토 천사님, 타마 어서오세요. 오늘 그 회사 홈페이지가 있어요. 저희가 따로 관리하는 회사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데, 거기 들어가 봤더니 워크샵에 대해서 이제 공지가 있더라고요. 원래는 그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 번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상반기는 좀 간단하게, 하반기는 좀 크게 할 때가 있어요. 아까서 공발님 타마 어서오세요. 안녕 어서오세요. 상반기는 뭐랄까, 하루 그냥 회식 개념으로 워크샵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울릉도를 가고 싶었나봐요, 사장님이. 그 울릉도에서 워크샵을 해보고 싶었나봐. 그래서 울릉도를 알아봤는데, 지금 울릉도 예약하려고 그러면 6월달까지 예약이 꽉 차서 안 잡힌다고 써있더라고요. 울릉도가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그렇게 많아요, 울릉도가? 처음 알았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났잖아요. 이제 코로나 엊그제부로 이제 독감처럼 관리하는 걸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독감 관리 체계로 들어갔는데, 그 끝나고 나서 예약을 하려고 보니까 6월달까지 울릉도 예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꽉 차서. 만석이래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6월달 이제 상반기 워크샵은 캔슬을 하겠다. 워낙 지금 계획된 게 다 틀어지는 바람에 지금 바꾸기엔 좀 너무 늦었으니까 대신 하반기에 밖을 나가더라고요. 하반기에 때 아닌 해외로 3박 4일인가? 금, 토, 일, 월. 네, 3박 4일 나갔다 올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3박 4일로 워크샵이라고는 하는데, 저희는 워크샵은 그렇게 막 빡세게 하는 편은 아니라서 놀고 막 단합 기르자 막 이런 느낌이라. 독감급으로 낮아서 그런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버스 같은 데서 마이크 해줘야 된다고 했지만 다들 마이크 쓰고 있죠. 맞아요. 저도 밖에서는 벗고 다니거든요. 밖에서는 벗고 다녀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공기라는 거를 오랜만에 막 먹고 있는데, 마시고 있는데, 마스크 안 써도 되는데 마스크까지 써가지고 시원한 공기를 차단하고 뜨고 약간 식은 공기를 마시려니까 너무 답답해서 아예 밖에서는 저도 벗는데, 이제 지하철이나 이렇게 들어갈 때는 다시 써요. 아직은 지하철은 솔직히 못 믿겠어요. 독감은 그냥 아파요. 그리고 저희가 면역력이 또 독감 쪽은 많죠. 면역력이 독감에 걸려도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거의 사망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고, 부작용도 지금은 별로 없고, 독감이라고 하면은. 72님 타마 어서오세요. 저도 독감을
걸려봐서 알겠지, 알지만. 근데 코로나는 그 후유증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후유증, 기침하는 거. 그 거진 2-3달 전에 코로나를 걸리신 분이 아직도 기침 때문에 고생을 하더라고요. 저 백신 안 맞은 상태에서 걸렸다가 5일 동안 병원에 박혀 있었어요. 맞아요. 저도 거진 독감 한번 걸렸다가 5일 동안 끙끙 앓았던 것 같아요. 아, 코로나 4차까지 맞고 걸렸어요. 아이고, 저런.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증상이 안 심하지 않았나요? 4차까지 맞으면? 그래도 심하셨나요? 자, 여러분 짠짠. 짠. 아픈 것도 혹시 아픈 것도 심하셨어요? 아픈 것도 좀 덜 할 텐데 4차까지 맞은 거면 체온도 평가드렸고 이게 아픈 것도 심했어요? 죽다 살아났어요. 아이고. 백신이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그 치료제가 아니다 보니까 말 그대로 그 뭐라 그러죠? 면역력? 그러니까 그 병에 대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간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안 걸리는 건 불가능하고 38.5도가 패시브였어요.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네. 블루플라워님, 타마 어서오세요. 안녕 어서와요. 네, 일주일에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쵸? 면역체계, 그 병에 대한 면역체계 생성 프로그램이죠. 근데 이제 안 걸리는 거는 불가능하고 걸렸을 때 빨리 낫는 거나 좀 증상이 덜하거나 후유증이 좀 덜하거나 이런 쪽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게 참 사람마다 다르고 케이스마다 다르다 보니까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후유증은 제로였어요. 그건 다행이네요. 후유증 제로였던 건. 아, 이번 주 반이 지나갔는데 안 즐거워요. 내일 회식. 아이고, 이런 저런. 그 직장인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녁 회식이죠. 그것도 꽃 문화에 젖어든 회식은 너무 싫어요. 7일간 다리가 좀 땡기는 증상이 있었는데 나 낫고 나서는 괜찮아졌습니까? 그럼 다행이고. 그럼 다행이고. 짠짠. 짠. 저는 아직 코로나는 안 걸렸어서 물론 걸릴 건덕지가 아예 없긴 했어요. 놀러 간다고 해도 그냥 안 걸리는 거 문제 없는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밖에 안 나가는 분들하고만 다니고 미각 후각 손실 안 난 게 어디면서 기침 심하게 안 하는 것만 해도 좀 다행이지 않을까 싶어요. 코로나 걸리신 분 가장 큰 후유증이 다 낫고 나서 병이 이제 코로나가 다 낫고 나서 기침을 계속 하는 거. 그게 좀 심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미각 후각 이상했으면 저 위스키 다 버렸을걸요. 위스키로 치료하는 거지. 위스키로 치료하는 거지. 아까 회식 얘기 잠깐 했는데 여러분은 회식 어떻게 하세요? 저희는 회사 회식 말고 팀 회식은 무조건 점심때 하거든요. 최근 한 2년 넘게? 코로나 이후로는 코로나 전부터 그냥 점심 회식밖에 안 하거든요. 짠. 아, 치과 신경치료 때문에 2달간 금주예요? 고생이 많으시구나. 제가 치과를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긴 합니다. 내 발표는 저녁에만. 저는 점심에 막 횟집 가고 뭐 샤브샤브 가고 그랬었는데 차라리 그건 좋거든요. 그러면 좋은데 요즘 계속 가는 게 회식하자, 밥 좀 같이 먹자 그러면은 가는 데가 순댓국밥에 그 수육 모듬 수육 아니면 중국집 식사 하나에 본인 원하는 식사 하나에 오징어 탕수육. 이건 맛있더라. 맛있긴 한데 이걸 벌써 세 번째 갔다 왔어. 계속 이거 반복이에요. 아니면은 그 LA 갈비 도시락. 그놈의 LA 갈비 도시락 맛 솔직히 그 회식이라고 할 만큼의 뭔가 임팩트가 아니어서
저번에 한 명이 진상짓 하면서 계속 회식자리 늘고 무너져서 시간 안 흘러서 보통이었어요. 아이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 꼭 한 명씩 있어. 임플란트 넣기 싫으면 달려가세요. 아, 가긴 해야 되는데 이가 솔직히 엉망이긴 하거든요. 관리를 안 해서. 관리를 안 해서 이가 엉망이긴 한데 얘를 치료는 해야 되는데 저쪽에 충치가 보여요. 충치가 맞는지 모르겠어. 보이는데 이게 가긴 해야 되거든요. 한번 날 잡아서 가기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치과를 보통 가면은 두 번 가야 돼요. 한 번은 이제 진료 받고 예약하러, 한 번은 치료 받으러. 솔직히 위잉은 이제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위잉은 이제 무서운 거 없는데 두 번을 가야 돼요. 저희 쪽 다 그렇더라고요. 가자마자 치료해 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가서 그 치과 의사님께 진료 받고 어디 치료해야 되고 너는 무슨 치료를 할 거고 그럴 거니까 이제 다음에 날 잡아서 이때 와라 해가지고 이제 두 번을 가야 되다 보니까 그냥 시간 내는 거 자체가 너무 좀 힘든 거 떠나서 한 번도 귀찮은데 두 번이나 내야 되고 입 벌리는 게 나중에 힘들어요. 아 맞아, 저도 저번에 한 번에 7개인가? 그러니까 7군데 충치가 아니라 제가 이를 좀 잘못 닿는 버릇이 있어서 잇몸이 갈려나가가지고 잇몸 쪽에 이제 떼우는 작업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걸 한 7개를 해야 됐었어요. 이 충치 치료도 하고 스케일링도 좀 하고 입을 계속 벌리고 있는데 와, 턱이 아파. 턱이 너무 아픈 거야. 나중에 끝났습니다. 예, 끝났어요 하고 내려오시는데 그 선생님 이거 치우시는데 입이 한 상태에서 안 다물어져. 아웅 위화감. 이 상태로 너무 오래 있어갖고 위화감이 들어서 일단 치과가 무서울 상황은 지나가긴 했는데 이게 가는 게 문제다. 예약 잡고 치료받으러 가는 게 이틀이나 소모해야 되다 보니까 하루하루 따로따로 그게 좀 문제다. 짠짠. 솔직히 지금 머리가 길거든요. 이것도 솔직히 1시간이면 자르는데 머리카락 1시간이면 다듬잖아요. 남자 머리 길면 얼마나 길다고. 제 머리 이것도 귀찮아서 안 가고 있는데 미용실을. 심지어 지금 이 머리 길이 있죠. 지금 앞에랑 옆에 거진 여기까지 길렀다가 이만큼 길렀다가 제가 잘랐어요. 제가 집에서 잘랐어요. 집에서 옆에 쭉 그 빗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여기도 빗으로 잡고 그래도 괜찮았던 이유가 제가 머리를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스타일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왁스랑 스프레이 해가지고 확 올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능하지 뭐 스타일링을 한다 그러면은 불가능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옆에 제가 투블럭이거든요. 흔히들 투블럭이랑 옆머리 쓱 6mm, 3mm를 밀고 여기도 밀고 그러는 머리 있잖아요. 그 머리인데 이제 옆에는 제가 밀어요. 그냥 잡고서 이렇게 쓱 징징징 바리깡으로 징징징 왜냐면 그 투블럭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투블럭 한번 하면은 투블럭만 해야 돼요. 좀 오래 버티다 가끔 가요. 원래 출퇴근할 때는 파마를 했어요. 파마. 머리를 어느 정도 긴 다음에 파마를 했는데 출퇴근 안 하고 밖에 나갈 일이 없다 보니까 파마에 돈 쓰기 좀 그렇잖아요. 어차피 나갈 일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쭉 길다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제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랜만에 이제 회사 나가거나 오랜만에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손질하는데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되는 타이밍이 와요. 그 감당 안 되는 타이밍이 언제냐? 왁스랑 스프레이를 하면요 보통 고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머리가 고정이 되는데 고정이 된 쪽에서 붕 떠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올백으로 넘겼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파마 어때요? 왜요? 머릿결이 혹시
모발이 좀 얇으신가요? 그럼 못하긴 하거든요. 모발이 좀 얇거나 너무 짧으면 안 되긴 하는데. 자, 여러분 짠짠. 짠. 아침에 잠 깨면은 머리 감는 게 습관이 돼서 그냥 생각 없이 그 멍한 채로 머리 감으러 가시는구나, 잠 깨려고. 파마는 조금, 아니면 파마를 조금 세게 볶으세요. 세게 볶아가지고 세게 볶아서 그렇게 조금 머리 감으면 일주일이면 진짜 내가 원하는 스타일 딱 만들어지거든요. 대신 일주일 동안 아줌마 파마로 있어야 되긴 해요. 거진 일주일을 흔히 말하는 아주머니들 파마, 약간 푹쓱푹쓱 뽀글뽀글뽀글한 그 뽀글머리, 이걸로 있어야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일주일만 지나면은 되게 스타일링 괜찮게 나오거든요, 보통. 이게 머리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남자분들이 가끔 많이 저지르는 실수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 파마가 막 이렇게 파마하고 싶어요, 이렇게 스타일링 하고 싶어요 해서 미용사분께서 해주셨어. 근데 엄청 뽀글뽀글 거리거나 투블럭 거리는데 이게 뭐 버섯 모양처럼 이렇게 된 거야. 그거 딱 찍으면서 망했다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애초에 원하는 머리가 스타일링을 해야 되는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른 거. 파마 풀리는 거 신경 쓰는 것보다 그냥 평소에 머리 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평소에 머리 해야죠. 저는 파마하는 이유가 딴 거 없어요. 관리하기 쉬우려고. 파마를 한번 하면은 대충 이렇게 뚝뚝뚝 해도 대충 잡히거든요. 그 상태로 스프레이만 뿌리면 돼요. 그냥 그 상태로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파마를 하는 거지. 이 머리로도 관리가 쉬웠으면 파마 안 했을 거예요. 저는 머리가 조금 얘가 이게 무슨 머리라 그래야 되나? 직모였다가 완전 뻣뻣한 직모였다가 좀 파마를 많이 하니까 얘가 좀 가벼워졌거든요. 그래도 얘가 관리가 안 돼요, 길면은. 류이산 주인 타마 어서와요. 안녕 어서와요. 반곱슬은 아니야. 제가 만약에 반곱슬이로 보인다면 파마를 많이 해서 그래요. 파마를 많이 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고, 원래는 완전 직모. 좀 얇아진 것 같아요. 원래 모발 되게 굵었거든요. 원래는 진짜 스포츠 머리 조금만 기르면 완전 뾰족뾰족 해가지고 뿅 하고 튀어나오는 머리 있죠. 그 머리였어요. 길면은 이렇게 퐁 하고 퍼져가지고 가라앉지도 않고 되게 머리 안 그래도 큰데 더 커 보이는 약간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머리였는데, 파마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얇아지더라고요. 머리카락이. 그건 뭐 저도 몰랐던 효과인데 머리카락이 좀 얇아졌어요. 부드러워졌다 그래야 되나? 뻣뻣했다가. 원래 머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지면 얘가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약간 가닥이 잡히는 듯한 느낌이 있죠. 빗자루 이렇게 만져보듯이 약간 그런 느낌, 어렸을 때는. 근데 파마를 한 이후부터 계속 파마를 해오니까 만졌을 때 쓱 하고 넘어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쌀이 빗살이, 맞아. 자, 여러분 짠짠. 목요일까지 금주는 개뿔. 스트레스가 가득 찬 찬미는 선언한 지 다음 날부터 벌써부터 술을 잔뜩 마시고 있다, 연속으로. 왜요? 어쩌겠어. 대신 많이는 안 먹고 물하고 같이 많이 먹으려고. 물을 좀 많이 마시려고요. 많아봐야, 진짜 많이 마셔봐야 두 잔 조금 해가지고 2잔 물 엄청 많이 먹고. 그래서 좀 많이 희석해서 먹으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공지대로라면은 10월달에 베트남 다낭 갈 것 같습니다. 금토일월 해가지고. 베트남이니까 호텔도 좀 좋은 데 잡아주지 않을까? 요즘 베트남 많이 가더라고요. 베트남 여행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베트남은 또 안 가봤거든요. 베트남은 또 안 가봐가지고 나중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 기회에 아주 좋은 기회가 잡혔네요. 요즘 솔직히 그런 게 좀 있었어요. 해외여행을 좀 코로나 풀리고 이런저런 거 풀리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일본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미국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조금 가고 싶었다. 일본이나 다시 갔다 올까. 일본은 2박 3일이면 충분하니까 갈 수 있으니까 하루 만에 이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그냥 쉬는 느낌으로 갔다 올 수 있으니까 약간 갈까 했는데 다행히 올해 말은 아니지만 중순 이용에 베트남을 갈 기회가 생겨가지고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가 비행기가 사라졌어요. 아이고. 워크숍이야 어차피. 잘 놀러온다기보다 10월달이고 어차피 10월달에 갈 거고 올해 연말까지는 아니어도 10월달에 가는 것 같고 저가항공이 사라져가지고 저가항공이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죠 지금. 그게 문제긴 하죠. 자 여러분 짠짠 짠. 가면 간 김에 싹 잘 놀다 와야지. 아무리 워크숍이라지만 저희 회사는 이제 노는 시간이 좀 줘요. 자유 시간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놀 수 있는데 저는 근데 방에다가 호텔 좀 괜찮은 데면은 방에다가 와인 사놓고 누구 하나 잡아가지고 같이 와인이나 드실? 하고 술 먹을 것 같은데. 올 때 외국 사진. 아니 이게 솔직히 관광이나 이런 활동은 워크숍, 그러니까 회사 사람들이랑 충분히 해요. 그건 회사 사람들이랑 충분히 해. 그거는 어차피 관광 패키지 여행을 갈 거기 때문에 어차피 워크숍으로 가는 거는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3박 4일 동안 베트남을 즐길 수 있어요. 다낭이라는 곳을. 그러면은 이제 숙소 들어가서 6시 이후 저녁 6시에 저녁을 먹고 한 8시, 7시, 8시에 들어갈 건데 그 시간까지 나갈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6월에 일본 같이 가볼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대충 찾아보니까 저가 항공 놓고 최소가가 37만원 정도인데, 자 일본 가는데 37만원? 비행기 값만? 왕복 말고? 편도로요? 편도로? 워크숍이니까 비용도 왕복 37만원? 조금 비싸기는 한데 제가 갔을 때는 별반 차이 없는데요? 제가 갔을 때 한 14만원인가 주고 갔거든요? 편도에? 28만원. 10만원 차이 나는구나. 엄청 많이 차네네. 거진 10만원 차이 나는구나. 어우 야씨. 여러분 짠짠 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본을 워크숍으로 한번 친구들과 2번 3번인가? 1번 2번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였나? 홋카이도였나? 이렇게 갔다 와서 4번이나 갔다 와가지고 4번 갔다 와서 이제 일본 여행은 솔직히 그렇게 여기 하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해외여행 가면은 이제는 관광지는 안 갈 것 같아요. 휴양지 갈 것 같아. 휴양지. 웬만하면은 좀 느긋하게 바다나 이제 이렇게 풍경 보면서 좀 쉴 수 있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데로 갈 것 같아요. 이제 여행은. 관광은 너무 지친다 할까? 요즘 최근엔. 아무래도 그게 있더라고요. 관광은 이제 지쳐. 그러면은 누구 여행 계획 짠 친구랑 같이 가도 짜는데 같이 막 돌아다니는데 막 힘들다 보니까 찡얼대고 있고, 저는 제가 찡얼대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휴양 목적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쵸. 먹을 거면 챙겨야지. 먹을 건 챙겨야지. 먹을 거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패키지는 먹을 걸로 가려면 패키징 가면 안 돼요. 그 뭔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패키징 가면 안 되는 게, 먹는 곳도 정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먹는 곳도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거까지 하면은 이제 패키지로 하면 안 되지. 아, 영어 잘하고 싶다. 영어 배우려다 포기한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예 포기하는 바람에 아예 못하거든요. 자, 그러면 짠짠. 짠. 근데 느꼈는데요. 일본 여행의 특별한 추억을 위해서 2차 세계대전 일본이 병기짓 한다고 대령을 만들었다가 패망하면서 대령으로 강해버린 도자기 수류탄 예피 주러 갔는데 전날 태풍이와 강수 그 너무 특별한 추억 아닙니까? 그 추억을 어디까지 쌓으려고요? 아니 선생님, 추억을 어디까지 쌓으려고? 아니 약간 업무나 이런 그쪽인 건 알겠는데 그 여행 가서까지 이게 문화재 전공 이야기. 그러니까 여행을 가서까지 그 전공을 살릴 필요가 있나? 전공과 이제 업무에 좀 쉬려고 가는 곳이 아닙니까, 여행지는? 아이고, 모르겠다. 짠짠. 짠.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그 관광지 가가지고 관광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으로 치면 경복궁을 보거나 뭐 불국사를 가거나 뭐가 있을까요? 또 한옥마을을 구경하거나, 저는 그런 거에 솔직히 메리트를 못 느껴서 솔직히 메리트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가면은 해외여행을 가면 그 나라에서 전통 음식, 그 나라에서 흔하지만 밖에서는 흔하지 않은 음식들을 접하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독일의 슈바이낙센, 아니면 독일 전통 소세지, 체코의 꼴레르가 있을 거고, 또 일본 유명한 음식들 있잖아요. 일본의 일본식 카레, 일본식 우동, 일본식 돈가스, 일식 돈가스 이런 거가 있을 거고, 모밀도 있을 거고. 일본 가서 인도식 카레 먹고 왔어요. 인도식 카레 맛있는 곳은 영국입니다. 인도식 카레는 영국이 맛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인도가 더 맛있겠지만, 인도는 워낙에 그쪽 동남아 스타일의 향신료가 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에도 약간 향신료 맛이 나고 그래서 호불호가 센데, 영국 쪽으로 가면은 이제 영국식으로 개량된 인도식 카레가 있는데 그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일본 가서 제가 실망한 음식이 2개가 있는데, 모밀국수 이거랑 장어덮밥, 이거는 저는 좀 실망이었어요. 별로였어, 나한테는. 호불호 중에서는 불호.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저는 장어는 민물장어, 우리 풍천장어 파는 거, 그게 훨씬 더 좋고요. 일본처럼 되게 부드러운 느낌으로 하는 장어보다는 통통해가지고 씹는 맛 있는 그런 장어를 훨씬 더 좋아하고, 모밀도 일본은 면은 되게 맛있거든요. 모밀 맛이 확 나요. 진짜 확 나는데 너무 뚝뚝 끊기더라고요. 모밀 100%를 하면은 면이 뚝뚝 끊기거든요. 저는 그거보다는 좀 쫄깃한 면을 더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파는 냉모밀을 더 좋아합니다.
일본 가서 실망한 거. 밤 10시 되니까 가게 거의 다 문 닫았어요. 에? 일찍 자야 돼? 그렇다기보다 10시 넘어가면은 거진 선술집? 이런 데가 많고 그거마저도 1시 되기 전에 다 닫더라고요. 그건 좀 특이했어요. 치안이 나쁘지 않은 나라인데 왜 이렇게 문을 빨리 닫지? 약간 이런 느낌? 이게 문화 차이인가 싶기도 하고. 한국은 그 저녁 5시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 5시까지 막 그 부어라 마셔라 하는 분위기가 좀 생기잖아요. 저녁 5시부터 이제. 그건 좀 아쉬웠어요. 여행 갈 때 좀 아쉬운 점이죠. 편하게 여행 갔을 때 친구랑 둘이서 그 일본의 그 맛있다는 하이볼 먹어보고 맥주, 생맥주, 아사히 생맥주 이런 거 먹어보면서 꼬치구이에서 술 한잔 하고 싶은데 11시쯤 되니까 다 닫고 있어. 다 닫혔어 이미. 한산해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좀 실망감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도 저랑 친구는 둘이서 갔을 때 밤 8시쯤, 9시쯤에 이제 숙소에 도착할 때쯤 편의점을 가서 아니면은 시장 가가지고 그렇게 아니면 안주거리 간단하게 사가지고 맥주, 캔맥주 우리가 못 마셔본 거 있잖아요. 일본에서 뭐 하는 거 그런 거 들고 가서 이제 맛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했어요. 편의점 음식은 다 먹어보려고 노력했어. 전 그런 걸 훨씬 더 좋아해요. 짠짠 짠. 특히 일본은 그런 맛이 좀 있어요. 편의점 음식 찾아 먹는 재미가 좀 있어요. 일본은. 아 예전에 일본 갈 때 하도 사쿠라 사라 마셔보라고 해서 샀더니 사라? 사쿠라 사라? 그 벚꽃 들어간 술 아니에요? 맞나? 벚꽃 들어간 되게 이쁜 술. 병도 그렇고. 저도 마셔봤는데 맛은 기억이 안 나요. 별로 임팩트가 없었나봐요. 그냥 정종의 꽃향나는 느낌이었을 거야 아마. 찌꾸리탕님 타만 어서오세요. 안녕 어서와요. 어서오세요. 일본 편의점에서 느낀 건데요. 확실한 거는 그 디저트류, 그러니까 디저트 그쪽 류는 일본이 훨씬 더 맛있어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일본이 훨씬 더 많고 양이, 그리고 훨씬 더 맛있어. 좀 더 퀄리티가 높다는 느낌? 이건 확실히 들었어요. 근데 좀 오래전 일이라 이것도 지금이랑 비교하면 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주관적인 기준에는 김밥, 삼각김밥 있죠. 일본에서는 오니기리라고 하죠. 맞나요? 그거는 제 기준이지만 장담할 수 있건데 한국이 훨씬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제 입맛인데 그 김이 눅눅하니까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 오늘 술을 좀 많이 마시고 와서 이상한 말 하면 바로 밴드 사드릴게요. 너무 이상한 말만 아니면 괜찮아요. 다 받아주시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짠짠. 짠. 그 삼각김밥은 한국이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저는 김 눅눅한 건 너무 별로예요. 김은 바삭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있을까? 일본에 그거 신기했어. 오뎅이라 그래야 되나? 오뎅. 어묵은 이제 밀가루 해가지고 어육 해가지고 만든 거고, 오뎅은 이제 그 오뎅탕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일컫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뎅. 그거는 편의점에서 파는 것도 맛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놀랬어요. 일본 편의점은 맵의 분식집 비슷하게 있는데 있다던데. 우리나라 GS25 말고 어디였죠? 미니스톱처럼 치킨 파는 것처럼 그 어묵 끓여놓은 자판이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튀김 코너도 있고. 일본 돌아다니다가 냄새에 끌려서 먹은 게 아까 일본 시선에서 라면이었는데 둘 다 맛이 좋더라고요. 걔네가 카레랑 라멘 이런 거는 진짜 맛있게 잘해요. 맛있게 잘하더라고요. 저 진짜 맛있게 먹은 게
시장에서 산 고로케이긴 했어요. 아 맞다, 이거 옛날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그 여러분은 튀김에 있잖아요, 튀김. 생선 고로케예요. 생선 고로케야. 튀김 마지막에 꼬다리에 생선 꼬리 있죠. 생선 꼬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뭐라고 생각할까요? 생선으로 만든 거다라고 했을 때, 모양도 생선 모양으로 이렇게 생선 펴놓은 모양 있죠. 삼각형, 역삼각형. 그 모양을 한 다음에 여기 꼬리를 달아놨더라고요.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새우튀김에 꼬리만 남겨서 뭐지? 우리나라 생선튀김 이런 거 할 때 맨 끝에 꼬리만 이렇게 장식으로 껴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있잖아요. 당연히 그건 줄 알았거든요. 친구랑 둘이서 둘 다 그건 줄 알았거든요. 먹었는데 생선을 통째로 튀긴 거더라고요. 그 역삼각형 그 튀긴 부분도 생선을 통째로 튀긴 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김하이님 타마 어서오세요. 너무 맛있게 먹다가 고로케, 이게 민치카츠, 야채 고로케 이런 걸 너무 맛있게 먹다가, 이건 뭐지? 생선 다진 거를 이제 우리 생선가스처럼 뭔가 야 퀄리티 좋다, 꼬리까지 잘 잘라놨다 하고 먹었는데, 생선이 그냥 생선 구이가 생선 튀김인 거야 그냥. 생선을 이제 이렇게 점여가지고 반으로 가른 다음에 그대로 튀김가루 묻혀가지고 튀겼더라고요. 그건 아니었어.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모르겠는데, 저같이 이제 생선가스는 먹지만 생선은 익힌 거 잘 안 먹는 사람은 이게 거부감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제 친구도 그건 안 먹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임팩트가 없었던 거, 규카츠. 일본 규카츠는 제가 줄을 1시간 넘게 섰거든요. 그때 너무 유명하다고 해서 친구가 계획을 짰어요. 그 도쿄에서 진짜 유명한 규카츠 집이라고 해가지고 가서 1시간을 넘게 기다려서 대기한 다음에 먹었는데, 레이팅을 한 다음에 먹었는데, 규카츠가 돈가스 우동이었죠? 아니요. 규카츠는 말 그대로 돈카츠처럼 튀김. 카츠는 튀김, 규는 소튀김. 돈카츠는 이제 돼지튀김, 돼지고기 튀김, 규카츠는 소고기 튀김. 그게 뭐냐면 종류가 달라요. 네. 그 규카츠 같은 경우는 소고기 어느 부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부위인지는 모르겠는데, 돈가스 모양으로 쓴 다음에 겉에만 튀겨요. 겉에만 많이 해봐야 1분? 한 30초? 이렇게 얇게 튀겨요. 진짜 완전 레어로 나오거든요. 블루레어 수준으로 레어로 나와요. 겉에만 튀김옷이 입혀져 있는, 튀김이 겉에만 있고 안에는 안 익은, 거의 그 정도 수준인데, 그거를 개인 돌판을 줘요. 개인 개인 화로죠. 개인 화로, 돌화로, 그걸 주는데 거기에다 칙칙 해가지고 먹는 그건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소보다는 돼지파거든요. 왜냐면은 육향이 되게 진한 걸 좋아해요. 아니, 육향이 진하다기보다 본 재료의 본연의 향과 맛이 좀 뿜뿜하고 나오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소는 확실하게 그건 좀 부족해요. 돼지보다는 그런 향, 맛 이런 거는 좀 부족하긴 해요. 느꼈을 때. 그래서 저는 돈까츠가 훨씬 더 맛있었어요. 아직도 일본에서 먹은 돈까츠는 못 잊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 여러분 짠짠. 짠. 그리고 돈가스 하니까 생각난다. 하나 더 있었어요. 유럽 어디였죠? 체코였나요? 헝가리였나요? 그 둘 중 하나였는데, 슈니첼. 유럽 현지에서 슈니첼을 먹어봤거든요. 거기는 따로 딸기잼은 안 줬어요. 딸기잼을 찍어 먹는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서 딸기잼은 못 받았거든요. 그냥 후추의 소금간, 진짜 잘 된 후추 소금간에 진짜 잘 튀긴 왕돈가스 느낌이었는데,
맛이 놀랬던 게 약간 육즙이 너무 퍽하고 튀어나와가지고 야 진짜 맛있다고 먹었거든요. 그건 좀 놀라웠어. 그 얇은 돼지고기 그 튀김에 육즙이 이렇게 많다고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건 좀 놀라웠어. 그리고 또 놀라웠던 거. 헝가리를 이제 체코에 갔다가 7박 8일 일정이었으니까 체코에 한 3박 4일 있다가 헝가리에 한 3박 4일 있었던 거예요. 헝가리 갔는데 그 케밥 있죠, 케밥. 그 케밥이라는 게 저는 몰랐는데, 케밥은 제가 알고 있는 케밥은 그 뭐죠? 밀가루 반죽에 싸가지고 이렇게 들고 먹는 거밖에 몰랐거든요, 케밥이라 하면. 근데 도시락 형태로 이렇게 밥하고 고기랑 담아주는 거, 그것도 케밥이라고 하더라고요. 케밥은 맞지 않아? 케밥. 타코랑은 좀 다르죠, 케밥은. 그것도 케밥이라고 하더라고. 케밥 맞나? 하여튼. 근데 가격이 대충 한국 돈으로 4-5천 원 했거든요. 와, 제 기준으로 2끼 먹을 수 있었어요. 고기 양도 산더미처럼 주고 밥도 산더미처럼 주고. 아 진짜 이거 이만한 그 카페에서 많이 쓰는 그런 약간 큰 종이 도시락 있죠. 약간 두꺼운 종이? 와, 케밥 국밥보다 싸. 국밥 2개 먹을 돈이면요, 한국에서 국밥 한 그릇 먹을 돈이면요, 그 케밥을 2개를 살 수 있거든요. 그 2개면요 4끼 충분히 가능합니다. 적으면 3끼, 많으면 4끼까지 가능해요, 진짜로. 물리도록 먹을 수 있어, 물리도록. 자, 런전 짠. 요즘은 겉밥이 좀 많이 비싸져서 요즘 국밥 너무 비싸지지 않았어요? 어디든 가든 7,000원대 국밥은 못 봤어요. 무조건 8,000원 이상. 뭐선 술 드세요? 오늘은 부시밀, 블랙부시라는 술을 먹고 있습니다. 부시밀이라고 가격대가 한 49,000원 정도 하는데 블랙부시로 맛이 되게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럽고 달달해. 그래서 초심자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리는 술이에요, 이 술이. 위스키를 자주 드시네요. 전 거의 위스키죠. 요즘 점심은 나가서 귀찮아서 아침에 출근할 때 편의점 도시락 사서 점심에 먹어요. 저도 그거 많이 해봤어요. 예전에 제가 회사 본사에 있을 때, 회사 본사가 지금은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기 전에 회사에 있을 때 점심시간 한 11시 반쯤에, 12시부터 점심시간인데 11시 반쯤에 다 같이 이제 나가. 그러니까 밖에 안 나가고 회사 안에서, 사무실 안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끼리 나가요. 편의점을 가서 도시락을 사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 딱 두고, 각자 이제 두고, 이제 11시 한 40분, 아니 50분쯤 되면은 다 한 명이 가가지고, 막내가 가거나 아니면 최고참이 가거나 해가지고 전자레인지 하나씩 돌려. 전자레인지 하나씩 돌려. 전 술 먹고 와서 전에 사둔 블루라벨 까봤는데 제 취향이 아니네요. 블루라벨은 조금 두고서 드셔보세요. 좀 두신 다음에 한 3-4개월 두신 다음에 드셨는데도 취향이 아니다, 그러면은 조니워커 쪽은 취향이 아니신 거예요. 조니워커가요, 사람들이 이제 드실 때 조니워커가 확실히 스모크의 정석이라는 느낌이거든요. 스모키함의 정석이라는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접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블랙라벨도 그렇고 이제 올라가면서 좀 부드러운 스모키지, 그냥 스모키는 맞거든요. 스모키 향이 입에 안 맞는 걸 수도 있어요. 3-4개월 뒤에 먹었는데도 별로면. 비싼 술인데 좀 아쉽네요. 막장 탐황 어서오세요. 안녕, 어서와요. 향이 너무 취향이 아니라 바로 뚜껑 닫고 와터 마시고 있어요. 법원만. 아니, 와터를 드시는데 블루라벨이 취향이 아니시기 좀 힘든데? 생각보다 그거 쉽지 않은데?
확고하시네. 취향 확고. 네, 그 취향 확고한 게 좋아요. 취향 확고하는 게 좋습니다. 취향 확고한 게. 왜냐면은 그 딱 집중이 되니까 술을 살 때 고민할 필요 없고, 그리고 술을 살 때 가성비가 좋아져요. 자, 여러분 짠짠 짠, 저한테 말해주세요. 어허, 막장 그 나눔 요도하면 안 돼요. 버릴 거면 나부터. 막장도 위스키파예요? 막장도 위스키파예요? 제콕 한 잔 말아오겠습니다, 센세. 제콕 좋지. 제가 말아먹는 술, 그러니까 하이볼로 마실 만한 술 중에서는 대중성 있는 건 제콕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설탕 들어간 술 팝니다. 아하. 위스키 파라구나, 리큐르 파구나. 달달한 거. 하이볼이나 이제 음료수에 탄 하이볼이나 그날이 그만님 타마 어서오세요. 침 질질? 왜 침을 흘리고 계시죠? 맞아, 미도리 샤워 너무 맛있어요. 미도리 샤워 맛있죠. 그거는 맛있지. 그건 싫어할 사람 별로 없을걸요? 멜론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서요. 리큐르가 아니고 모히또. 모히또도 모히또는 칵테일이죠. 모히또는 칵테일입니다. 근데 저는 모히또는 잘 안 해먹어요. 모히또를 제대로 만들려면은 재료가 좀 여러 개가 필요해가지고. 자, 여러분 짠짠 짠. 정면에 샤인머스킨 모히또라고 써져 있어요. 그거는 이제 칵테일을 좀 타먹으려면은, 칵테일 그 모히또를 만들어 먹으려면 라임 필요하고 민트 필요하고 막 그래요. 만들기도 좀 귀찮아요. 솔직히 민트 넣고서 빻고 라임 넣고 설탕을 넣었나? 음료수 넣고 술을 넣고 해야 되다 보니까 좀 귀찮아요. 재료도 많이 필요하고. 그걸 이제 마시기 편하게 한 번에 제조돼서 나오는 건데, 근데 솔직히 저는 제조돼서 나오는 건 비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맛있게 나오는 경우를 별로 못 봤어요. 와터넌 러셀? 혹시 와터넌 러셀 괜찮으시면 노크릭 버번도 한번 드셔보시는 게, 가격대가 9만원대 정도 하는데 맛있습니다. 괜찮아요. 버번 중에서. 그래서 그거랑 탄산이랑 먹고 있죠. 하필 라임 민트라서 청량감이 아주 그냥. 청량감 진짜 좋은 술이긴 해요. 모히또가 입가심 만든데 뭔가 무거운 음식들 먹고 입가심 하는데 되게 좋아요. 모히또가.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 잔. 민초 같은 되게 청량감 있는, 근데 술로 먹었을 때 불쾌감 없는 모히또는 솔직히 만들어 마시기 귀찮아서 그렇지 누가 타준다면 전 맛있게 먹습니다. 되게 청량한 술인 것 같아요. 민초처럼 호불호가 갈리는 게 아니라 민트 자체는 호불호 갈릴 게 없어요. 이게 초코 맛에 민트 맛이 나서 그렇지 민트 자체는 크게 문제 없는 게 아닐까 싶어요. 물에 타 먹었다고? 물에 타면 안 돼요. 물은 아니야. 물은 아닙니다. 물은 아니고 탄산수. 저는 근데 솔직히 탄산수도 추천하지 않아요. 그 토닉워터 좀 달달한 거 있잖아요. 그거랑 섞는 걸 더 좋아합니다. 칵테일은 좀 달아야 되는 것 같아. 개인적인 적인데 칵테일은 좀 달아야 돼요. 괜찮지만 설명서에 글이 써있는 걸. 그게 홈탱딩의 좋은 점인데요. 홈탱딩,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그 바텐딩이라 그러나요? 네. 그 집구석 술쟁이들의 이제 좋은 점이라면 내 맘대로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진짜 내 맘대로 커스텀이 가능해요. 난 단 게 좋다? 단 거에 타먹으면 되고요. 나는 진짜 깔끔하고 깨끗하고 진짜 단 거 없이 이 본연의 맛을 즐기고 싶다 하이볼로? 그러면 진짜 그 캐나드라의 딱 진짜 깔끔한 탄산수 타면 되고, 이런 게 커스텀이 가능하다는 거.
저는 주조기능사 레시피는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제 마음대로 타먹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짠짠. 짠. 저는 술에 지금 솔직히 스트레스 받으면 술로 좀 많이 마시긴 하는데, 술에 의존한다기보다 맛있어서 생각나는 거지. 맛있고 먹고 나면은 근데 솔직히 그냥 먹을 때 편하고 맛있어서 마시는 거지. 이게 나 술 없으면 안 돼,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그런데, 맛있는 술이면은 다 환영. 제 입에 맞는 거면은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대신 이제 피트 빼고, 전 피트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말하는 거 있죠, 병원 치과 약물 맛. 그런 맛이 나는 술 종류가 있어요. 피트 위스키라고. 그쪽은 못 먹겠어요. 취향이 너무 안 맞더라고요. 장점 맛있다, 맞아요. 단점은 비싸. 근데 비싼 것도 솔직히 아닌 게, 49,000원짜리 하나 사고 먹는다 치면은 내가 술을 많이 마시는 거 아닌 이상, 저처럼 하루에 뭐 한 두 잔씩 먹는 사람 아닌 이상, 하루에 2잔 이상 마시는 사람 아닌 이상, 가성비도 나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살이 찌고 지갑살이 빠진다. 살이 찌는 거는 안주랑 같이 먹으면 살이 쪄요. 안주를 물로 드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잘 안 쪄요. 왜냐면은 이거 다음에 뭐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뭘 드시면 안 됩니다. 술을 먹고 약간 취한다, 뭐가 입이 심심하다 그래가지고 막 디저트 먹고 라면 끓여 먹고 뭐 집어 먹고, 그런 순간 이제 살이 엄청 찌는 거예요, 이만큼. 근데 이거 먹고 좀 입이 너무 심심하다, 입이 좀 술 취해가지고 입에 좀 넣어야겠다 그러면 방울 토마토? 진짜 칼로리 없는 과일이나, 칼로리 진짜 적은 과일이나 물, 음료수는 웬만하면 제로 칼로리 음료수, 이 정도면은 살 안 찔걸요? 살이 찌는 건 팩트긴 해요. 왜냐면 안주랑 같이 먹으면 웬만하면 살이 찝니다, 술은. 이거 좀 따를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찐다는 게 얘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술 먹으면서 아무것도 안주 먹는 거 없으면 살이 찔 일이 없죠. 그래도 내일은 목요일이고 내일 모레는 금요일이네요. 이번 주도 무사히 무탈하게 지나갈 것 같네요. 자, 그럼 짠짠. 지금 이틀 동안 하루하루가 불만이긴 한데 무탈, 내일 회식. 어호, 웃잔디야. 저희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회식 자리가 좀 편해요. 그 1차는 거의 무조건 참석인 느낌이긴 한데 2차부터는 진짜 갈 사람만, 정말 갈 사람만 가거든요. 저는 최근에 회식 5번이라고 치면, 최근 회식 가까운 회식 5번이라고 치면은 5번 다 2차를 간 적이 없어요. 무조건 1차에서 나왔어요. 1차 끝나고 나오긴 했습니다. 왜냐면, 근데 저는 그때 어쩔 수 없었던 게 인천에 살 때 회식을 많이 했었는데, 그 열차 시간이 11시 반이면 끊겼어요. 끊기는 중간차가 11시 반이면 끊겼어요. 근데 여기서 타고 가면은, 그 시간에 타고 가면 11시 반이 넘어가기 때문에 택시를 타야 돼서 택시비는 실비 계산이거든요, 회사? 저 지금 안 가면 그 중간 열차가 끊겨서 지금 가봐야 될 것 같다고 해서 맨날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1차 끝나면 가는 대로 돼 있습니다.
아우 재채기. 그래서 2차는 최근에 가본 적은 별로 없네요. 2차는 가본 적이 없어요. 아니 조용히 갈라 그러면 자꾸 동기 그 아줌마가 자꾸 불러. 탐과장님 어디 가요? 가요? 왜요? 야, 나 갈 거야. 조용히 가고 있잖아. 짠짠. 이게 탐과장님 어디 가? 그니까. 다미대리님 그때 대리였으니까 다미대리님 뭐야 집에 가요? 2차 안 가고? 2차 가야 되는데 우리 2차 갈 건데? 이렇게 막 불러. 아 저 가야 돼서. 왜 네가 부르면 어떡해 이 사람아. 당신이 부르면 어떡해. 이거 보내줘야지. 동기 좋다는 게 뭐냐. 보내줘야지 간다는데. 솔직히 저는 이제 회식자는 좋은데 너무 늦게까지 회식해가지고 막 집에 12시 넘어서 들어가서 또 그때 씻고 막 하면은 뭘 하고 싶냐? 부채질 하고 싶어서. 근데 또 그때 들어가면 사람이 없어. 그것 때문에 좀 일찍 온 것도 있기는 하거든요. 부채 타고 나서는 집에 늦게 들어가는 걸 되게 지양하고 있어요. 부채에서 사람 만나서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말하는 시간,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솔직히 저같이 되게 그 무뚝뚝하고 아싸인 인간이 이런 말을 이렇게 신나게 말을 언제 하겠어요. 이런 말할 시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새로운 경험이거든요. 제 딴에는. 자, 짠짠. 특히 이게 술이 문제긴 해요. 술. 이 술이 가장 문제긴 해요. 짠. 맞죠? 이쁜 아바타 보고. 위스키의 맛을 들리고 나서부터 소주, 맥주를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 달보이스 권유했는데 안 하더라. 자꾸 하라고 하는데 모르겠다. 해봐. 언제 거예요? 진짜 내가 한번 사와 찬 적 있는데 나는 진짜. 언제 거예요? 진짜. 옛날 거예요? 언제 거예요? 좀 된 거예요? 녹강장 되게 예쁘다. 녹강님 되게 예쁘다. 우연치 않게 발견한 의물이에요. 아 그래요? 어우야. 이번 주인가 다음 주 내로 뭐 한다던데 삼민님. 이번 주인가 다음 주 내로 그 수녀복 하실 거예요. 삼민도 이쁘죠. 삼민 이뻐요. 날 실제로 보고서 와 이 사람 갯모에 개 쩐다 약간 이런 걸 느껴봐야 정신 차리지 그냥. 삼도 가치기에는 아직이군요. 물론이죠.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기다려. 그거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거기까지 살을 빼면 진짜 할게. 아직 살 빼고 싶은데 지금 빼곤 있어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아까 그 두부 고기 끝. 오늘 한 끼. 이거 먹고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나본다고 하니까 어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상한 소리 했어요. 스트리머 모이는 자리에 저를 가운데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하대요. 오, 겨울덕분님 타마는 어서오세요. 안녕 어서와요. 근데 내가 진실 얘기해드릴게. 그렇게 얘기해봐야 별일 안 생겨요. 그렇게 얘기해봐야 별일 안 생겨. 같이 술 마시고 이야 이 사람이 그 인터넷 투수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지.
시자짱 타마 어서오세요. 어서와요. 그 말했잖아요. 되게 기억 뭐 그러신 분들도 막 그 뭐 술을 잘 드실 수도 있고 엄청 터프하실 수도 있고 변태인 엄청 변태인데 생긴 건 멀끔하니 젠틀맨일 수도 있고 저처럼 이런 아바타로 하고 입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검은색 일색으로 와가지고는 무슨 조폭 그 행동대장처럼 와가지고는 이러고 서 있을 수도 있고. 왜요 막장 왜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왜 물음표 외쳤어요? 혹시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혹시 본인이 계신가요? 하와 다들 인싸여서 너무 무서웠어요. 아 하루 종일 조용히 있다가 오늘 그게 조용한 거면 진짜 큰일인데. 그게 조용한 거였으면 큰일 났는데 그죠? 난 막장은 아니야. 난 막장은 솔직히 말해서 토막님하고는 교류가 솔직히 별로 없었어요. 기껏해야 인사 몇 번 해본 정도? 솔직히 별로 없었죠. 근데 막장이 되게 친화력이 좋으시고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해주시는 그런 이런 말을 온라인상에서 하기는 별론데 젠틀한 그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하고 편하게 있어 온 것 같아. 짠. 당신 날 만나고 타민이 이뻐요 한 인간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거는 당신이 미친 거고. 나 이거 사사님 타만 어서오세요. 안녕 어서와요. 타민이 이뻐요. 저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도도해요. 도도한 건 뭔데요? 시작점 왜요? 왜? 형이 이뻐요. 아주 그냥. 카리스마 블랙 갸루는 뭐야 이 사람아. 그렇게 이리 와봐. 야. 담미야 참아. 차무린 35개면 살인을 면한다고 했어. 선이랑 다녔잖아. 이제 곧 양세예요. 후. 내가 어쩌다가 여러분 짠. 내가 어쩌다가 진짜 에라이. 형님 오늘은 내일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 님 친구가 생일 선물로 양색형이 줘서요. 이 인간 내가 언젠가 잡히면은 다리 뭉둥이를 반 정도만 아작을 내리. 누군지 모르겠지만 반 정도만 아작을 내보겠습니다. 그 뭐 사실 그렇게 막 부끄러움은 만땅일 완정. 여기서 끝났지. 부끄러움 만땅이긴 합니다. 이거 너무 이렇게 내가 안 할 짓을 방송 컨텐츠라는 핑계로 한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죽을 것 같더라고. 와 이게. 자 여러분 짠. 이제 절 보신 분들은 다들 그래요. 안 어울릴 거예요. 절 보신 분들은 단 한 번도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실제로. 나리님의 광기를 제외하고는. 이날인 그 양반은 광기야. 이날인 광기 그 양반은 광기예요. 솔직히 카리스마 블랙 가루라서 개모예요. 가루는 아니지. 나 사이 그렇게 막 안 태웠어. 허여먹어네. 밖에 안 나가서. 랄랄랄랄라. 요즘 가루 흰색이에요. 아 그랬어? 언제부터? 언제부터 흰색이었어?
나만 몰랐어? 아, 뭐 방송하면은 금방 이 여 모습처럼 얼굴만 안 나오고 메이드복도 입을 수 있는 거고. 그죠? 옛날에 달보이스 권유했는데 안 하더라. 자꾸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다. 아, 또 권유해봐. 내가 한번 사와찬 적 있는데 나는 진짜 이건 똑강님. 목소리 딱 해도 똑강님이죠. 메이드복이요? 메이드복이요? 저요? 글쎄요. 제가 똑강님만큼 살이 빠지면요. 그럼 메이드복 생각해 볼게요. 똑강님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죠? 키랑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지? 제가 이제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먹는 거만큼 살이 찌는 인간이다 보니까 살 빼는데 되게 힘들어요. 지금도 어떻게 먹냐면 아침에 삶은 계란 하나랑 방울토마토를 좀 먹고 한 4시, 3시, 4시쯤에 4시쯤이죠. 4시쯤에 고기 한 300g에 두부 한 모 정도 먹고 방송 때 술 마시고 방송 끝나고 방울토마토 정도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은 그 일반 음식으로 하루 3끼 먹는 것보다야 칼로리가 덜 하겠지만 그래도 거진 칼로리 안 채우진 않거든요. 1000칼로리 이상 채우거든요. 안 먹고 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운동도 솔직히 잘 못해요. 운동 하루 하면은 2, 3일은 쉬어야 돼요. 무릎 아파서. 이놈의 무릎 좀 누가 고쳐줄 사람 없어요? 여러분 짠짠 짠. 그렇다 보니까 살 빼는데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만약 뺀다 치면. 야오. 바람짱 29개월 구독 탐미랑 29개월 동안 같이 술을 마셔주시고 계십니다. 오이시쿠 나래 구독 뀨 고마워요. 29개월간 방송 고생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벌써 29개월 됐네요. 벌써 29개월째예요. 그건 무릎은 아직 무리야? 언제 고쳐져요? 누가 연골 재생술 좀 누가 알려줘봐. 나만 몰라? 사랑해요. 고마워요. 저도요. 저는 여러분들 다 사랑합니다. 영화 시청자분들 다 사랑합니다. 연골튀김은 맛있죠? 맛있지. 맛있긴 하지. 닭 연골튀김 맛있지. 여러분 짠짠 짠. 응? 아, 3주년도 아니고 30개월 기념으로 뭘 해야 돼? 3주년 때 뭐 해볼게. 3주년 때. 3주년 때 뭐 해보겠습니다. 3주년 때 뭘 할진 모르겠지만. 지금 시간 9시 4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술 한잔 하셨으면 취할 시간이네요. 여러분 짠짠 짠. 아들님은 내일 회식 화이팅이고. 왜? 화이팅 하기 힘들죠?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 해야지. 여러분 회식은 내가 뭐 저는 MZ라는 말이 솔직히 좀 어이가 없긴 한데 여기서 MZ로 묶어가지고 맨날 인터넷 SNS에 이런 데서 떠드는 그런 걸로 공감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쵸? 솔직히 별로 없을 거예요. 너는 누가 일하면서 MZ라고 나오는 그런 상황에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냐고. 있잖아.
그런 거 아닌 이상 다들 회식은 못 빼요. 그럼 못 빼는 김에 그냥 어차피 회사 그냥 야근한다 생각하고 가서 오랜만에 소주 맥주 먹고 안주나 좀 집어 먹자라는 생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합니다. 괜히 스트레스 받아봐야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MZ가 아직도 뭔지 모름. MZ요? 솔직히 말할까요? 제가 느끼는 MZ, 그러니까 제가 느낀 MZ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MZ를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 그러니까 인식이 만들어내고 있는 MZ라는 세대. 이게 뭐냐면 그냥 개념 없는 애들이에요. 그냥 개념 없는 애들을 MZ로 묶고 있는데 그거를 그 밀레니엄과 우리 밀레니엄 세대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밀레니엄 세대라고 그랬고 Z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Z는 뭐예요? Z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묶어서 MZ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인터넷이나 정부에서 떠드는 건 그냥 개념 없는 애들을 뜻하는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그 이미지를 잡고 있어요. 지네들이. 우리는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개념이 없진 않아요. 우리는 20대 30대가 그 정도로 저기 하진 않아요. 인식이 다를 수는 있겠지. 인식이 다를 수 있는데 진짜 본인이 면접 보고 회사를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은 거기서 인터넷에 떠도 MZ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정도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져요. 이 정도면 면접에서 떨어집니다. 진짜 웬만하면 떨어져요. 회사에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은 MZ라고 묶을 수가 없어요. 30대 중후반이 마징가 세대라고 들었는데 MZ 마징가 세대 생각하게 됐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 20대 때 저를 뭐라고 그러면 밀레니엄 세대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에. 밀레니엄과 Z가 뭔지 모르겠네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약간 신세대를 일컬어서 최근에 묶어가지고 20대 30대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Z세대 1900년 끝 의미할걸요? 아 그래요? 1999년 약간 이런 느낌? 마지막에 Z라는 의미로 오메가 같은 건 느낌으로 그럴 수 있겠다. 밀레니엄 세대와 Z 끝에 이제 1900의 마지막을 뜻하는 해 그걸 합해서 MZ라고 할 수 있는데 솔직히 공감 못 하겠어요. 쟤네들이 말하는 199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SNS랑 정부에서 말하는 MZ세대의 표본이 같은 사람들이 누가 있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상사한테 나 할 말 다 알고 있고 나 휴가 쓸게요 하고 바로 그냥 나 할 일 다 했으니까 갈게요 할 수 있는 사람? 면접 보고 들어간 사람 중에 별로 진짜 없습니다.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야. 진짜 100명 모아놓으면 그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요 진짜. 왜냐면은 그런 분들은 애초에 면접부터 걸러진다기에는 좀 표현이 그런데 면접에서 안 뽑죠. 인사팀이 면접에서 인사팀이 안 뽑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지 회사 생활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을 뽑진 않잖아요. 그냥 까고 싶은 이미지로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얘네를 묶어가지고 내 정치 세력을 늘리고 싶어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짠.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69시간제. 갑자기 생각난 69시간제 되도 않는 소리. 솔직히 말할까요? 저희 회사는 69시간제 돼도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69시간제 돼도 상관이 없어요. 진짜로 69시간 일을 하잖아요. 3주 동안 69시간 해서 하면은 마지막 주는 진짜 통으로 쉴 수 있어요. 저희 회사는 그렇게 될 만한 회사예요. 왜냐면은 여태까지 법은 다 지켰거든요. 법을 명시한 거, 권고한 거는 다 지켰었거든요. 그래서 될 건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듣고 보고 여태까지 듣고 보고 다녔던 알바로 경험했던 그런 회사들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속이면 속여, 어떻게든 속여가지고 일을 더 시키면 더 시켰지 절대 법을 지키는 회사 많지 않았거든요. 대기업이나 그렇게 지키지, 그죠? 대기업이나 그렇게 지키지.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사람 갈아 넣어가지고 너 안 나올 거야? 너 69시간 네 지금 쓰는 휴가도 쓰기 힘든데 쉴 거야? 그니까 짠짠 짠. 진짜로 와. 솔직히 말 그 장관급 금수저 물고 그냥 속된 말로 수저물고 태어나서 아니면 고생 별로 안 하다가 이제 정치 입문해가지고 정치 세력에 포함돼가지고 다닌 사람 말고 밑에 진짜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중소기업 막 생활해보고 한 사람들이 그런 거 공감할까 싶어요. 본인들도 이제 서류 정리할 거잖아요. 공감 안 할 것 같아. 제가 시험업체 가서 일해봤는데 이 사람들 현장 나가면 그 사람들이 올린 공고문 현장 다운판 연장 다 하고 해요. 맞아요. 쉬는 날 없어요. 본인 연장 12개월이라면 12개가 나와야 되냐. 연차가 12개가 나와야 돼요. 12개를 다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공무원들도 다 못 쓰는 상황에서 일반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쓰겠냐고. 못 써. 20살 때 처음 일해보고 야근 수당 못 받아서 탈주하고 근무 시간 체크하는 버릇이 됐어요. 그건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공무원들도 군무원, 공무원, 군인 이러면 다 못 쓰고 있는데 이거 지금 쓰는 휴가도 못 쓰고 있는데 69시간 되면은 지금도 청년 없고 어린 사람들 없고 애기들 없어서 뭐 노령화가 너무 가속화됐다. 30년 뒤면 한국이 망할 거다라고 한 얘긴데 과로사로 청년 다 죽겠다 이놈들아. 아니면 그거 69시간제 하되 여러분 그거 있어요. 69시간제를 하되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진짜 딱 하나만 바꾸면 돼요. 한국에서 딱 하나 바꾸면은 69시간제 해도 돼요. 진짜로. 포괄임금제를 없애고 연봉을 시간으로 쪼개면 돼요. 연봉을 시급으로 쪼개면 됩니다. 무조건 시급으로. 이거 안 지키면은 벌금을 진짜 이 사람 시급에 수천 배를 물어줘야 되는 그런 법을 만들면 돼요. 진짜. 그럼 짠짠. 과태료가 진짜 세야 돼. 일단 만약에 내가 일을 했어. 근데 일을 편법으로 시켰어. 편법으로 시켰는데 만약에 10시간 일해야 되는데 막 20시간 시켰어. 나머지 10시간에 야근 수당에 초과 근무 수당까지 줘야 돼. 근데 안 줬어? 뭐 안 준 만큼의 1000배 이상을 주고 과태료까지 물리면은 그러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 없애면 돼요. 그럼 69시간 찬성. 저는 찬성. 포괄임금제 없애는 대신 제 연봉을 시급으로 쪼개가지고 시간당에 계산해가지고 돈을 준다고 하면은 60원 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일한 만큼 돈 벌거든요. 회사에서도 못 시켜요 더. 회사에서도 왜냐면은 걔네는 돈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못 시켜요. 시키고 싶어도 더 못 시켜요. 돈 계산이 들어간 순간 이제 증거가 명확하게 남잖아요. 증거가 너무 명확하게 남는 순간부터는 이제 못 시키거든요. 짠. 아니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렇게 그냥 저질러 버리는 막장 생각해봐. 막장 연봉에 포괄임금제가 없어지고 막장 연봉을 시급으로 쪼개가지고 시간마다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연봉 최저시급이 아니라 막장 연봉을 시급으로 바꿔서 그러면 얼마가 나오겠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연봉이 그러면은 69시간을 하면은 얼마를 줘야 돼? 일주일에 얼마씩 해가지고. 그럼 회사에서 절대 초과금 못 시킬걸요?
진짜 4주 마지막 넷째 주에는 쉴 수 있을걸? 왜냐면 얘한테 줘야 되는 돈이 너무 많거든. 줘야 될 돈이 너무 많거든. 왜냐면은 그 69시간 시킨다는 이야기는 한 3주 동안 9시에 출근해서 11시에 퇴근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9시에 출근해가지고 11시쯤에 퇴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6시 이후부터는 또 야근 수당이 들어가죠. 그리고 몇 시 이후부터는 또 추가 수당이 들어가요.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주면은 회사가 영업이익을 엄청나게 내도 적자 날걸요? 일 더 시키면? 월화수 금토 8시 7시 중인데 살려달라규. 어차피 포괄임 어차피 69시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막장? 69시간 정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막장? 일주일에? 이미? 8시부터 11시면은 1시간 제외한다 쳐도 9시부터 7시인데 3시간 10시간이잖아요. 10시간 6일 60시간 하고 있네요. 일요일까지 출근해야겠네. 여러분 짠짠. 내일이 찬년기님이라. 아하. 출근한다고요? 창사 기념일 창사 기념일이라면서요. 창사 기념일인데 출근하는 거야? 저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좋다는 이유가 웬만하면은 갑회사 쉬는 날 쉬어요. 갑회사 쉬는 날 쉬고 회사에서도 노동자의 날 이럴 때는 쉬거든요. 되게 법 따라가는? 거의 공무원 쉴 때 같이 쉬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회사는 끝까지 법은 지키겠다라는 마인드가 있어서 회사 좋아하는 거거든요. 주말 출근 안 하고. 솔직히 말해서 저희 회사는 주말 출근 상관없어요. 왜냐면 주말 출근하면은 평일에 휴가를 하나 줍니다. 다음 주에 무조건 써야 되는 그러니까 미룰 수 없는 다음 주 월요일에 웬만하면 쓰게 하는 휴가를 하나 주기 때문에 일요일날 출근하면 월요일날 쉬어요. 토요일날 출근하면 월요일날 쉬고 약간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저희 회사에서요. 자 여러분 짠짠 짠. 그래도 이 회사에서는 다행히 일요일에 출근한 적은 없어서 다행이네요. 그럼 다행이죠. 일요일날 근데 토요일날 출근 월화수목 금토까지 하는 거는 조금 많이 하긴 한다. 잠깐만 8시부터 7시요? 9시부터 7시 3시간 10시간 6일 60시간 지금도 법에 들어가진 않네요 막장. 지금 49시간 아니에요? 48시간인가? 이거 아니 52시간인가? 52시간? 그래도 60시간 아닐 텐데. 지금도 기업들 떳떳하다는데 기업 이름 자주 바꾸는 기업은 어떻게 생각함? 기업 이름 자주 바꾼다는 거, 기업 이름을 바꾼다는 거, 사업자 등록을 다시 한다는 건 뭔가 걸릴 게 있어서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꺼릴 게 계속 그걸로 진행하면은 뭔가 문제가 생겨서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보여요. 좋게 보이진 않네요. 세탁해야 될 게 있으니까 바꾸는 거잖아요. 전 좋게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계약직 계약을 11개월로 하는 회사도 저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2년 단위로 하는 회사가 있고요. 11개월 단위로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11개월 하는 회사는 좋게 보지 않아요. 거기는 가면 안 되는 회사예요. 계약직을 대우를 아예 안 해주는 회사거든요. 계약직이지만 2년 계약을 하는 회사들은 좋은 회사입니다. 자, 여러분 짠짠. 짠. 자, 계약직 2년 계약을 해주는 회사는 진짜 정규직을 채용할 생각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11개월이면 얘는 12개월 써먹다가 버려야지라는 느낌이야.
회사는 본인이 떳떳하면은 웬만하면 법에 법을 무조건 지켜요. 12개월 시점부터 아니야 11개월이라는 거는 네가 여기서 간도도 나는 네한테 퇴직금을 줄 생각이 없어야 해요. 쿠팡 계약직 3개월 연장이 어디까지 어디까지 돼요?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연장으로 하면은? 재계약 아니고 연장이에요? 연장 계약이에요? 3개월 계약 해가지고 연장이에요? 그러면 퇴직금 나오지 않나? 12개월 넘어가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쪽은 나오는데 11개월 하고 내가 퇴사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진짜 양아치. 얘네 무기한 계약직 연장님. 쿠팡 물류 쪽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쪽으로 테크트리를 사본 적이 없어서 확실히 정규직을 만들기 꺼려하는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자, 짠짠. 야. 아니지, 막장. 다이어트가 아니죠. 다이어트 아니에요. 내가 병원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신 분. 진짜 물류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너무 빡세요. 진짜 너무 빡세요. 물류 쪽은요. 진짜 튼튼하신 분들만 가야 돼요. 튼튼하신 분들. 2달에 17kg 감량 쌍가능? 그거는 곱는 거잖아. 그건 살이 빠지는 게 곱는 거잖아요. 그냥 병 들어서 곱는 거잖아. 그건 살이 빠진다는 다이어트 개념이 아니잖아. 다이어트가 아니라 곱는 거잖아요. 그냥. 그건 너무해. 사실 조금 정도 하면 죽을 거예요. 혹사죠, 다이어트가 아니라. 17kg 정도 상황에 17kg. 그러니까 17kg 정도 사망한 거야, 사망. 빠진 게 아니라 17kg가 사망한 거야, 사망. 죽은 거야, 죽은 거. 17kg쯤 되는 내 몸에 있는 17kg가 세포가 죽은 거예요. 세포가 좋아. 쿠팡 저녁 9시 출근 새벽 6시까지 1시간 쉬고 5일을 근무해요. 저는 야간 근무 저도 야간 알바를 해봤는데 힘들어요. 생활 패턴이 좀 망가져요. 그냥 집에 사들고 가서 현관하면서 나 진짜 너무 슬프다. 저거 너무 슬프다. 저 너무 슬프다. 진짜 슬픈데? 저건 너무 저기 하지 않아요? 나 진짜 아니 너무 아련한데 나 진짜 핑 돌았는데 진짜? 겨울비앙코가 문제가 아니라 야간 근무를 했는데 너무 고돼가지고 문도 못 열고 냉동실에 넣을 기운도 없어가지고 문 앞에서 지금 잤다는 거 아니야. 너무 아련한 거 아니에요, 막장 그거? 왜 크시썰 생각나요? 나 진짜 좀 그래도 막상 지금은 물류 쪽에서 이런 거 그러니까 일단 야간은 아닌 걸로 보이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거랑 야간 8시간 근무하는 거랑 뭐가 더 빡세냐 그러면은 야간 8시간이 더 빡셉니다. 사람을 더 빨리 망쳐요. 그래서 야간 일은 웬만하면은
그 지양하라는 이유가, 그리고 주야 돌아가는 게 힘들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야간은요 사람 패턴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자, 여러분 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다들 알겠지만, 저도 가끔 이제 새벽에 일할 때가 있어요. 이젠 안 합니다. 이젠 안 해요. 이젠 안 한다 그런 거. 이제 막 9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8시에 퇴근하고 막 그런 건 안 하거든요, 이제는. 그냥 안 하는데, 그럴 때가 있는데, 확실하게 느낀 건데, 다음날 아침에 퇴근한다. 너무 힘들어요. 야간이면 사람이 늙어요. 맞아, 늙어요. 진짜 폭삭 사가, 그냥. 공장에 2교대나 3교대도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나 싶어요. 그니까. 이게 생활이 안 된다니까?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피곤에 절여져 있어요, 그냥. 사람이 피곤에 절여져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거는. 야간 알바할 때인데, 전 야간 알바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5시에 출근을 해요. 그럼 다음날 6시쯤, 5시, 6시에 퇴근을 해요. 그러면은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가요. 그때부터 술을 좀 늘었어요. 야간 알바할 때부터 술이 좀 늘었는데, 원래 술이 아예 못 먹는 애였는데, 그때부터 술이 늘어서 편의점 맥주를 계속 마시다가, 계속 튀네요, 죄송해요. 편의점 맥주를 계속 마시다가 그 혼술하는 버릇이 좀 들어서, 혼술을 계속 하다가 이제 위스키로 적응되고 나서 위스키만 주장창 먹는 이제 술꾼이 돼버렸는데, 야간을 하면요 뭐 하나 잡지 않으면 못 버텨요, 진짜로. 담배를 잡는다거나 술을 잡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일탈을 좀 한다. 일탈이 뭐가 있을까요? 범죄 말고 일탈이 뭐가 있어요? 술 담배밖에 없지 않나? 범죄 말고는? 뭐 하여튼 술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저는 야간 하시는 분들 치고는 아침에 술 안 마시는 분 많이 못 봤어요. 다들 맥주 한 캔이나 소주 한 병을 사가더라. 짠짠. 자, 막장 제콕은 다 드셨습니까? 그래서 야간 일은 정말 힘들다. 첫 번째, 야간 일 힘들다. 69시간으로 말하는 건 개소리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생각보다 핑크빛이 아니다 라는 걸 좀 잠깐에게 알려주고 싶은 탄미의 마음이었습니다. 네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그렇게 핑크빛으로 들어가지 않아. 자, 여러분 짠. 오늘은 특별히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얘가 그 유명하고 요망하며 술 먹다가 버려서 촉촉하게 젖어버린 흔들리는 편안한 탄미든 누나의 오야 누나 다 죽어. 언제 봐도 흘리는 편안함이 스바라시아 미드비 맛집 은기 탄미 누나 오야 귀여워요. 읽으면 읽을수록 진짜 역하네요. 야마. 그놈의 돌핀 팬츠 진짜. 아니 당신은 팬티 입고 돌아다녀. 씨. 킹아. 뭘 더 강화해. 더 그만 강화해요. 아니 이거 여러분, 돌핀 팬츠를 제가 세상 살면서 처음 사서 처음 입어봤는데요, 편해요. 이거 편해.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요, 이게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정말 놀라운 거요? 남자 팬티 있죠? 드로즈라 그러나요? 맞나요?
드로즈라 그래요? 이거 드로즈 맞죠? 그렇게 얘기하나? 속옷 남자 하체 하의 속옷 그거보다 짧아요. 그거보다 짧아요. 아 이게 존나 웃긴 게 그거보다 짧아요. 이야 티팬티 보니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짠짠 짠.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남성분들한테 돌핀 매지 입을 생각하지 마세요. 남성 돌핀은 없습니다. 돌핀 매지 입으면 노팬티라고요? 팬티를 입고 있잖아 안에. 뭔 소리야? 방송에서 입으면 정지예요. 한미님의 돌팬츠. 근데 이거 솔직히 좀 편하긴 해요. 편하기는 해. 집에서 약간 잠옷 대용으로 입을 만한 것 같아. 집에서. 그러니까 잠옷 대용으로 입을 만은 해요. 근데 외출용은 절대 아니고 방송용도 아닌데 잠옷 대용으로 입을 만해요. 지금 입고 있나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요? 모르겠네요. 여러분 짠짠 짠. 검은색 입으셨네요. 제 옷은 웬만하면 다 검은색입니다. 제 속옷도 그렇고요, 옷도 그렇고 웬만하면 검은색이에요. 속옷은 검은색이 많지 않은데 왜냐면은 세트로 팔기 때문에 웬만하면 검은색 세트로 사고 싶은데 슈레딩의 탄핀 팬츠는 뭔데? 근데 이거 처음에 살 때 거부만 빼고 입혀놓고서 편해 안 편해 물어보면 다 편하다 그럴걸요? 흰줄이 포인트로 들어간 이게 문제야. 흰줄이 포인트로 들어간 살 때 거부감? 솔직히 남성분들이면은 돌핀 팬츠 산다 그러면 거부감이 들 수 있죠. 왜냐면 남성용이 없어요. 돌핀 팬츠는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진짜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요. 진짜 남성용을 그렇게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짠, 네 없던데? 정리하셨군요. 이거 사이즈 엄청 큽니다. 이게 여성용 치고는 사이즈가 엄청 커요. 그래서 잠옷으로만 입어야 됩니다. 남성이라면 스패치 정도, 그 정도 아니에요. 사이즈가 커서 널널하게 남아요. 편하다는 이유가 편하다는 깎이지 않고 되게 널널하게 남아서예요. 되게 사이즈 큰 거 샀고. 야발? 다리가 길었다고요? 다리가 뭐가 길어? 다리 짧아가지고 컴플렉스인데 이 사람아. 카리스마 동백. 진짜 저 양반 그 노팬? 아니 드로즈 입었도 아니고 속옷을 입었다고요. 내가 말했잖아 돌핀보다 속옷이 길다고. 길다니까 지금. 물론 안 길구나. 긴 거 아니구나. 잠깐만 돌핀이 여기까지 내려야 되는구나. 허리까지 지금 배까지 아랫배까지 올라와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야 되는구나. 돌핀이 더 기네요 여러분. 돌핀이 더 기네요. 여기까지 내려오는구나.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바보구나라니. 그럴 수 있지. 짠짠 짠. 야해요 변태? 뭐가요? 반바지 입고 있는 거 반바지랑 다를 바 없는데 지금? 지금 여기까지 내리면 반바지랑 다를 바 없어요. 남자 약간 짧은 반바지랑 다를 거 없어요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남자 반바지는 이렇게 열었을 때 이렇게 잡아 당겼을 때 위로 올라오질 않아요. 웬만하면은 그 뻣뻣해서. 근데 얘는 이렇게
밑에를 자꾸 여기까지 올릴 수가 있다. 모두 그렇다. 잡아 올릴 일 있어요? 없죠? 그만큼 널널하게 남는다고 얘기해 주는 건데요. 이렇게 땡겨진다고 널널하게 남는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올릴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걸 내가 왜 올려? 이 사람아, 이걸 내가 왜 올려? 이씨. 유혹 같은 소리 하네. 아야. 온라인 배려 가시를 몰라서 그렇네요. 올 일은 없죠. 저한테는 흔들리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 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아니야 근데.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아니에요? 뭐 자, 여러분 막잔 합시다. 시간도 시간이고 막잔 합시다 여러분. 짠짠 짠. 오늘 좀 늦게 켜서 늦게까지 했는데 그래도 한 2시간 좀 안 되지만 2시간 8분 안 되는 시간이긴 하지만 적당한 시간, 괜찮은 시간 했네요. 2시간 52분 51초 2시간 53분 정도 했네요. 이 정도면 만족? 내일은 웬만하면 휴방일 것 같고요. 내일은 웬만하면 휴방일 것 같고, 금요일은 일정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술 취하셨네요. 술 2잔 마셨어요. 2잔. 일단 일정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내일은 웬만하면 휴방일 거고요. 금요일은 저체 똑같이 할 것 같고, 토요일은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가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만약에 하게 되면 공지 드릴게요. 그리고 일요일에 저번 달 후원 목표 청산을 할 겁니다. 일요일에 저번 달 후원 목표 청산을 할 거예요. 뭔지는 아시죠? 일요일에 언제 할 거냐? 일요일에 점심때. 웬만하면 점심때 할 거예요. 점심때 할 거고요. 점심때 만약에 제가 너무 자는 바람에 못했다, 그러면 밤에 밤에 11시쯤? 막 그때 11시 12시쯤에 보지 말라고. 그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못하면은 따로 공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워낙 토요일에 너무 이제 좀 변수가 많아가지고 토요일에 못하겠어요. 토요일에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복장은 이 돌핀 벤치 말고 남자 돌핀 치면 나오는 래시가드 수영복 있어요. 수영복 입고 할 겁니다. 네, 그게 좀 엄청 더 길어요. 훨씬 더 길어요. 거기에 이제 양자의 스타킹 신고 할 거고요. 그리고 저번처럼 내가 말하는 수영복이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심심하기네 씨. 지금 이 돌핀에서 길이만 긴 거예요.
뭘 큰 사이즈? 여성분들 중에서 큰 사이즈고 나로 치면 너무 짧아 이거. 아, 이 정도로 짧을 거면 그 반 스타킹은 안 돼요. 아 뭐야 맛없는 건. 근데 그거 아셔야 되는 게 어차피 그렇게 입어도요 앉으면 올라가요. 바지는 앉으면 올라갑니다. 예. 마시고 나발이고 바지만 앉으면 올라가요. 저번에 위험하다며 이씨. 말과 행동이 달라. 말과 행동이 달라 이지. 확실합니까? 네. 앉아왔어요. 대충 확실히 말씀드릴게. 잠깐만 봐봐. 내가 어쨌든 방송에 위험한지 아니면지 입어봐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오냐면 지금 이렇게 앉았잖아. 이렇게 앉잖아요. 이렇게 앉으면 돌피면 여기까지 올라가요. 진짜 여기까지 올라가요. 카메라 앵글 잘못하면은 위험한 것까지 보입니다. 이렇게 큰일 나요. 그거는 좀 위험하고, 래시가드 이제 수영복은 여기까지 오는 건데요. 여기까지 오는 건데 앉으면 여기까지 올라가요. 대충 여기까지 가려진다고 보면 돼요. 안 위험하게, 그나마 안 위험하게. 그리고 그 양자리 스타킹은 여기 이 정도까지 올 거예요. 이 정도까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대충 복장을 설명드렸어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탄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좀 늦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탄미랑 같이 술 마셔주신 분들도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이틀만 고생하면은 주말이에요. 주말에 출근하시는 분들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어쩌겠어. 주말 출근해야 되는데. 주말에 쉬는 분들은 목요일 금요일만 하면은 주말이니까 화이팅 하시고, 탄미는 여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바. 오늘은 호스팅 따로 레이더 없이 그냥 폭파 난파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월요일 마무리됐습니다. 내일이면 마무리 될 겁니다. 내일 마무리 될 거니까 내일부터는 스트레스 많이 받는 탄미는 뭐 안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바 뿅.